이제 대선은 끝났고요. 네네네. 6월 초에 있을 지방선거가 남아 있습니다. 네네. 이번 지방선거는 광역단체장 또 시도 자치단체장 거기에 시군구 의원, 시도 광역의원까지 선출하는 아주 대규모 이런 선거인데 윤석열 당선인이 제대로 5년간을 잘 끌어가려면은 이런 지역 이 자치단체에서 뒷받침을 해줘야 하거든. 물론 의회에서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다 이런 선출직 광역단체장들이 그 사람들이 협조를 안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는 정말 국민의힘이 공천을 참 잘하고 좋은 인물을 내세워가지고 지난번엔 0.73%의 아주 간바로 차로 이겼습니다마는 지금 대부분의 광역단체장들이 민주당에서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영남권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부 그쪽에서 장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침 지난 4.7 재보선 때 서울, 부산을 탈환을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광역 단체장을 비롯한 지방선거 문제가 이제 곧 정가의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슬금슬금 이제 하마평에도 오르고 누가 어디로 간다더라, 누가 출마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역시 관심사는 이 수도권 또 부산 뭐 이런 데 아니겠습니까? 대구 큰 광역 시도. 서울의 경우에는 뭐 이쪽에 오세훈 시장이 확고합니까? 국민의힘은 그렇죠. 아무래도 뭐 한지 얼마도 안 되고 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근데 지금 또 하면은 네 번째 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래도 지난번 선거에 압도적으로 이제 이겼고 또 차분하게 사실은 선거 준비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당에서도 오세훈 씨하고 한번 붙어보겠다는 사람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전에 뭐 지난번 4.7 때 붙었던 뭐 박영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꼬리를 쏙 내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 나가봤자 서울에서는 또 이번 대선에서 졌잖아요. 그리고 추미애도 한때는 뭐 서울시장 같으면 내가 한번 해볼 만하다 했는데 요새는 입 꾹 다물어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급이 안 되는 사람 뭐 박주민이다. 박용진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거론이 되고 또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이런 분들이 거론되는 것 같은데 급으로 보면 이제 박용진 씨는 사람은 참 훌륭한데 훌륭하죠. 사실은 이제 오세훈 씨하고 붙기에는 사실 좀 체중 차이가 좀 나고 그리고 또 주류가 아니거든. 임종석 씨는 이제 체중은 비슷할 것 같은데 본인이 이제 나올 수 있을란지 워낙 또 이것저것 걸린 것도 많은데다가 라임 옵티머스에 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 윗선 수사가 거기 가서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걸려가지고 오히려 지금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감을 내기가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디서 지금 현재 분위기 속에서 거물급을 영입할 수도 없잖아요. 전에는 뭐 전직 총리를 지냈다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영입을 해갖고 이렇게 내보내기도 했는데 지금 그럴 상황도 아니고 지금 좀 고사하는 분위기겠죠. 사실은 이미 뭐 이제 오세훈 시장이 돼 있는데다가 정권도 교체된 상태에서 또 여기서 이제 서울시를 탈환해 오는 게 그것도 그동안 또 오래 또 박원순 씨가 또 장기 집권을 했고 다만 이제 뭐 이게는 뭐 이제 썰이긴 한데 뭐 원희룡 씨 같은 분이 혹시 한번 도전해 보지 않겠냐 만약에 이제 그 국민의힘당 내에서 한다면 왜냐면 이게 이제 서울시장을 하면 대권 주자로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원희룡 씨도 상당히 대권 후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는 나오는 것 같은데 현실성은 조금 약해 그렇죠. 인수위에서 지금 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중간에 때려치고 나와서 이 지방선거에 나간다는 것도 연고도 없으려냐 이미 제주지사를 했는데 그때야 서울시장 리스크를 감수를 할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역시 뭐 이쪽에서는 오세훈 외에는 대안은 없는 것 같고요. 제일 지금 핫한 곳이 경기인 것 같아요. 경기가 사실은 서울보다도 지금 더
크지 않습니까? 인구가 더 많고. 예, 예. 서울이 뭐 지난번에 900만, 여기는 뭐 하여튼 1,300만. 지난번에도 유권자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대선에서 0.53%인가 그렇게 경기에서 졌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너도 나도 한번 해보겠다 이러는 모양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경기지사가 갖고 있는 비중이 서울시장에 못지않을 정도로 그렇죠. 대권주자로서의 그러한 위치를 확고히 굳혔잖아요. 예, 예. 예. 근데 경기지사가 대권주자의 무덤입니다. 그래 갖고 당선된 사람이 없어요. 예, 손학규, 김문수 뭐 쭉 이인재 할 거 없이 이번에 이재명이까지. 그래도 경기지사를 하면은 바로 대권으로 직행할 수 있는 티켓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지금 사실은 이제 서울시장 어렵다고 보면 예. 이제 경기에서는 사실은 이제 민주당도 여기는 꼭 수성해야 되는 자리고 예. 이제 당선인 입장에서 봐도 이거 지방 권력을 지금 국가의 반이잖아요, 사실. 예, 여기 서울 경기만 가지고 반드시 반을 가져야 탈환해야 되는데 합니다. 이게 반드시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이 중요한 자리고 여기가 이제 사실은 가져오느냐 못 가져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지방이 상당히 우리가 분권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뭐 정책 펴는데 뭐 안 된다 그러면 못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중요한데 경기는 보니까 일단 김영환 전 과기부 장관이죠. 과기부 장관. 현재 당선인 특별 고문인가요? 예, 거기를 맡고 있고 지난 대선에서도 맹활약을 했습니다. 굉장히 액티브하게 활동하시더라고요. 예. 보니까 유튜브도 하시고 그냥 뭐 글도 잘 쓰시고 예, 맹렬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예. 대선 후보 그러니까 윤 당선인이 이제 이렇게 연설하러 가면 그 앞서 나와서 이 분위기를 돋우는 네. 그 역할을 몇 사람들이 해주는데 거기에도 아주 열심이더라고요. 이분이 보니까 치과의사인데 또 시인이기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예. 시집도 내시고 아주 다재다능하신 분이에요 보니까. 예. 이 치과 의사인데 아마 치대를 10몇 년 만에 졸업을 했습니다. 아, 이 감방을 한 3번 갔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일종의 민주화 투사고 지난번에 민주화 그 유공증 예, 그 반납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것 가지고 다들 돈 타먹고 뭐 그러니까, 그런데 참. 이게 당연히 지식인으로서 엘리트로서 해야 할 일인데 그것 가지고 왜 무슨 돈을 받고 그러느냐 해갖고 그것 때문에 특이한 분이 보통 이제 치과의사 하시면은 그냥 안정적인 삶 누리고 이러실 텐데 그죠? 그러니까 의대라든가 치대생들이 과거에도 운동권 하는 애는 거의 없었는데 이 김영환 전 장관은 아마 치대 본과 5학년 때인가 5년 때인가 뭐 그때 운동권으로 들어가서 감옥도 한 두서너 번 들락거리고 또 그 노동운동도 하고 그런 분이고 안산에서 사선 의원을 했습니다. 그럼 40대 초반에 과기부 장관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윤도 좀 그런 파격적인 인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래서 김영환 전 장관 그다음에 임태희 전 이제 비서실장 이분은 뭐 경제 교육감 쪽으로 가는 걸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도 이미 선언을 했고 그 외에 정병국, 함정규 이런 분들도 지금 뜻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김은혜 지금 당선인 대변인도 거론은 됩니다만은 초선인데다가 뭐 인기는 있습니다만은 당선인 대변인이 뭐 이거 선거하기는 현실적으로 그렇죠. 어렵고 지금 문제는 이 유승민 전 의원 지난번 경선에서 윤 당선인하고 붙었던 분 아닙니까? 원래는 뭐 대구인데 대구에서는 인기가 없는 모양이에요. 대구에서는 워낙. 이제 뭐 박근혜 지지가 대통령 지지가 박근혜 높기 전 때문에. 대통령하고 좀 갈라서면서 인기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의 차출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의도 정가에서는 아주 사랑설레가 많고 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유승민 그 캠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뭐 전략회의를 한 모양이에요. 오신환, 이수희 뭐 이런 전직 의원들이 모여서 그런데 출마하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설정을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흘러는 나오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유승민 의원은 뭐 경기도에 연고도 없고 현실적으로 만약에 유승민 의원이 경기도에 출마했을 경우
뭐 인지도는 좀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당선이 되겠느냐. 어떻게 뜬금없이 가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거든요. 아주 거물급이라면 또 모르지만 또 꼭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이준석 지금 대표의 작품 아니냐. 말하자면 자기 세를 확산시키고 또 유승민 전 의원에게도 차기에 도전할 수 있는 뭐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한 이준석 플레이로 이렇게 정가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하고 유승민 전 의원하고는 아주 좀 특수한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이수월 씨라고 이준석 씨의 그 아버지가 유승민 씨하고 이제 경북고등학교 아마 동기동창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정치 입문을 이제 이준석 씨가 유승민 씨 그 보좌관 그러니까 국회 이제 의원실에 인턴하면서 이제 시작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정치적 아버지 같은 이제 그런 그렇죠. 관계고 정치적 사부죠, 사부. 그래서 뭐 수시로 하여튼 간에 뭐 유승민 대통령 만들겠다고 여러 번 이야기한 바도 있는데 제가 볼 때 유승민 씨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모든 것을 열어놓고 검토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좀 출마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죠, 멘트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여론조사 같은 걸 돌리고 있으니까 여론조사를 좀 보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아니고 몇 번 돌려보고 승산이 있는가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해볼 것 같고요. 근데 이분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이제 이게 그 중요한 어떤 정치적 이 사람의 정치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그러게 되겠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나오는 결단에서 된다면 이제 대권 주자로서 다시 한번 우뚝 서게 되는 거고 만약에 나와서 좀 초라하게 떨어진다면 정치 생명이 끝나는 거죠. 이제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분은 이제 뭐 저 계속 이제 대통령 그 저 경선에 도전하고 이래서 전국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그다음 경제통 경제 분야에 이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데 사실은 이제 왠지 모르게 밉상 이미지가 있어요. 밉상 이미지. 그게 제일 핸디캡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좀 진중하고 무게 있지 않고 TV 토론 같은 데 나와서도 너무 아는 척을 하고 다 안다고 그러니 지난번에도 윤석열 당신은 후보입니다만은 아주 그렇게 좀 집요하게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 뭐 주술 문제다 이런 것 가지고 집요하게 이렇게 그렇죠. 질문을 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했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사회과학이나 이런 데서는 정답이 없잖아요. 어떤 때는 뭐 이렇게 저 뭐 오른쪽으로 가는 게 답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왼쪽으로 가는 게 답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주장하고 다 또 뭐 최고로 똑똑하다 그러니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재성박덕 같은 느낌 뭐 그런 게 좀 있어가지고 이분이 이제 그런 이미지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이슈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만약에 이분이 나와서 떨어진다고 하면은 이제 그것은 본인이 끝나는 정도를 넘어서 경기 지역을 탈환하지 못했을 경우 윤석열 정권한테도 상당한 타격이 엄청난 되거든요. 타격이죠. 제가 볼 때.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경기를 만약에 이제 그 민주당이 가져간다면요 대반격이 시작될 겁니다. 그렇죠. 그걸 기점으로 대반격이 해서 시작됩니다. 국가의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를 자기들이 이제 다시 확보한 거 아니에요. 수도권에. 그리고 아마 그 기세에 힘입어서 지금 우리가 뭐 언론이든 민노총이든 여러 가지 하여튼 저 진보 쪽 사람들이 조용히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어떤 진지가 구축되면 다시 한번 제가 볼 때는 그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반대 움직임들이 대대적으로 일어나고요. 광화문이 또 시위자로 뒤덮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저는 여기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전략 공천 이런 거는 저는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정말 아름다운 경선을 해서 경선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뭐 깔끔하게 경선을 해갖고 이기는 사람이 그렇죠. 나가는 수밖에 없고. 그래서 국민들이 비교하고 거기서 또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이 경선에 알려진 사실은 뭐 이제 김영환 씨는 좀 특별하지만 심재철 씨나 이런 분은 이제 정치를 많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도 있고 또 새로운 분들 정병국 전 의원도 문화부 장관도 하고 뭐 경력이 화려하죠. 그래서 하여튼 새로운 신인도 들어오고 해서 그래서 치열하게 경쟁해가지고 단일화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국민의 신망을 먼저 이제 얻어야 이제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야권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야겠습니다만은 강용석 변호사도
그게 마땅한 지금 사람이 없으면 내가 나가겠다 해갖고 지금 출마를 선언해 그러니까 놓은 이제 상태죠. 이게 이제 정치인 하다가 사실은 이제 재미난 분이죠, 사실은. 뭐 보수 유튜브 하시고 사고도 많이 치시고 이제 그런데 하여간 그 가로 세로라는 유튜브를 해서 매출 30억짜리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 회사가 매출이 30억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역량이 있는데 이분은 보니까 이제 무소속은 절대 안 나간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제 그럼 경선을 참여를 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제 입당을 해야 되겠죠. 이제 당에 이제 국민의힘당에 입당하고 이러면 경선 참여해서 무소속으로 이분이 마포에 한번 이제 나가봤는데 아마 5.9% 얻어가지고 낙선했던 거예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 이제 무소속은 안 나간다고 18대 총선에서 마포에서 당선이 됐는데 아나운서 비하 발언해가지고 이제 쫓겨나고 그렇습니다. 그 뒤로 뭐 사고도 나가지고 감옥도 한번 갔다 오고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뭐 유승민 떨어뜨리겠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주범이다. 뭐 이렇게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은 이제 경기도를 잘못 이끌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또 이재명하고 치열하게 싸웠다. 이제 도전하는데 어떻게 될지 이제 민주당은 뭐 여론조사상으로는 안민석 의원 이분이 아마 5선인가 6선 되는데 그렇게 제일 많이 나온 것 같고 그 외에 조정식, 염태영 전 수원시장, 최재성 전 정무수석, 김태년 의원 원내대표 신분이죠. 이런 분들이 이제 민주당 순수하게 민주당 인사로 거론이 되는데 당에서도 안민석 의원 갖고 되겠느냐. 조정식 의원은 이제 또 이재명 캠프의 자장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전 후보는 김동연 새물결 전 부총리죠. 뭐 아주대 총장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스토리가 많은 분인데 아마 적극적으로 이렇게 뒤에서 추천을 하는 것 같아요. 좀 나가라고 백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김동연 전 부총리가 나온다면은 상당한 싸움이 치열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지금 이제 김동연 씨는 저는 이제 뭐 경제부장 할 때도 한두 번 봤습니다. 그때 이제 예산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이제 국가 예산을 세우고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이제 이런 일을 했고 또 이분이 덕수상고 나왔어. 덕수상고 나왔죠. 아주 입지전적인 이제 자기 성공 스토리를 가진 분인데 근데 새로운 물결을 대표하시다 이번에 이제 이재명 씨하고 이제 단일화 했죠, 그죠? 했는데 뭐 이재명 씨 결국 지고 말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검증이 돼 있긴 하죠. 한데 보통 이제 그 기재부는 그 이재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이제 그 금융 라인 지금 이제 금융위원회로 분리돼 있는데 금융을 만졌던 사람을 이제 최고의 이제 그 경제 엘리트 관료라고 그러거든요. 이재 국장을 옛날에 5대 국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무슨 천재들이 가서 하는 거예요. 그 막 숫자를 기가 막히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데 김동연 씨는 이제 그쪽 출신은 아니고 이제 예산, 기획 이제 이런 것들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경제부총리로 새 정부 국무조정실장 장관도 한 거고 또 이제 경제부총리로 초기에 문재인 정부하고 이제 호흡 맞춰서 했는데. 그때 이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이제 그 소득주도 성장 이런 거 잘못 갈 때 조금 더 이분이 과감하게 이제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데 못 냈죠. 좀 못 내고 나가서 이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분이 나온다 그러면 경기는 상당히 이제 재밌는 예측 불가능한 이 싸움이 붙을 가능성이 크죠. 부산의 경우는 일단 지금 박형준 부산시장이 여기도 지난번 보선 때 당선이 돼갖고 얼마 하고 있지는 않지만 본인은 뭐 당연히 출마 의지를 갖고 있는데 조경태, 하태경 의원, 또 박민식 전 의원 여러 사람들이 조금 박형준 지금 시장이 약체라고 보고 달라드는 것 같습니다. 박영준 씨가 제가 부산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잘 좀 지난번 선거도 자세히 이제 좀 관심 있게 봤는데 박영준 씨가 조금 그 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부산 시정을 그때는 분위기가 이제 부산을 교체하자 오거돈 씨가 그러니까 낙마를 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당 공천을 얻으면 부산시장이 된다는 그런 선거였어요. 그래서 공천 부산시 이제 그 시장 경선이 아주 뜨거웠고 되고 난 뒤에 이제 선거는 상대적으로 쉬웠단 말이에요. 그 시장이 되셨는데
사실 이제 부산이 청년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탈출한 도시예요. 제가 어릴 때는 500만 도시 된다 그러고. 아, 그랬습니까? 네, 굉장히 이제 뭐 이렇게 자부심 가지고 제2도시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인천이 이제 제2도시가 되고 부산이 뭐 이제 제3도시로 되는 그런 흐름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부산시장은 사실은 이제 강력한 이니시티브를 가지고 부산 발전 계획을 내놔야 되는데 이분이 생각보다 조용해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상해요. 왜 이렇게 조용한지. 좀 학자 스타일 비슷해요. 네, 뭐 그래서 좀 부산에서 교수도 했습니다만은 네, 뭐 정치인도 하고 청와대 정무수석도 했죠. 다양한 경력을 갖고 있죠. 국회 사무총장도 하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다양한 이해관계를 사실은 강력하게 조정해서 맞서기도 하고 이러면서 그 부산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약하다 보니까 이제 조경태 씨는 워낙 뭐 부산에 오래 하셨고 이분은 원래 또 저쪽에 민주당 저쪽 사람이다 왔잖아요. 예, 이쪽으로 건너왔죠. 네, 그래서 여기는 나름대로 또 지지 기반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볼 생각이 좀 있는 것 같고 하태경 씨는 뭐 이래 자충우돌하면서 근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현역 의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이런 지방선거 출마를 자제해라. 지금 110석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에 대해서는 뭐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그런 기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부산은 또 야당에서는 김영춘 전 장관, 해수부 장관. 그러니까 지금 이제 김영춘 씨가 만만치가 않아요. 여기가 이제 김혜영 전 최고위원도 좀 생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김영춘 씨가 지난번에 한번 나와가지고 이제 떨어지기도 했고 이분이 해수부 장관도 했고 또 나름대로 조금 약간 완전 그러니까 좀 좌쪽 이렇진 않아요. 약간 좀 중도적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여기가 또 만만치는 않고 박민식 씨는 이제 검찰 후배, 서울대 법대 검찰 후배인데 지난번에 이제 이거 당선인 선대위 윤석열 선대위 와서 막 열심히 하더라고요 보니까. 캠프에서도 했고 선대위에서도 아주 중책을 맡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떻게 될지 부산은 상당히 조금 약간 어떻게 일단 국민의힘당 내에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김영춘 씨도 간단치 않고 좀 그래도 국민의힘당이 흐름으로 볼 때는 이제 이길 것 같은데 국민의힘당 내부 경쟁도 재미있어 보입니다. 문제는 대구가 재밌을 것 같아요. 이쪽은 뭐 민주당이야 뭐 거의 나올 사람이 없는 그렇죠, 상황이지만 그렇죠. 지금 홍준표 의원이 아주 선거 끝나 다음 날 대구시장 출마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지금 현재 권영진 시장이 엄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분들도 여러 사람들이 지금 입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두 사람의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 일단 여기서는 국민의힘에서 경선을 하든 뭘 하든 후보 되면은 당선 아닙니까? 그래서 홍준표 권영진 싸움으로 이렇게 압축이 됐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홍준표 씨가 일로 간 게 상당히 이제 논란이 좀 있죠 지금 사실. 우리 홍준표 또 캠프에서 홍보 본부장을 하셨으니까.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잠깐 지금 찾아보고 있는데요. 홍준표 씨는 제가 같이 이제 저는 일을 해보니까 이 사람 천재성이 있어요. 아 그렇죠. 아주 정치적 감각이 뛰어납니다. 정치적 감각이 대단하고 그 다음에는 그 메시지를 만드는 능력, 글 쓰는 능력, 짧은 글이지만 촌철살인하는. 그래서 그 페이스북 글도 자기가 다 씁니다. 그리고 웬만한 그 이제 조금 긴 문장도 아주 긴 거 이런 거 말고는 웬만한 건 자기가 다 지금 데스크 보고 아마 이분은 기자해도 엄청나게 잘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순식간에 쓰고.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 같이 일해본 경험은 너무 정무 감각이 좋아서 가끔 실수를 하는 그런 점이 좀 있는데 그리고 이분은 지금 보니까 이제 큰 흐름으로 볼 때는 이제 장기적으로 지금 54년생이거든요, 이분이. 그래서 한 번 정도는 내가 이제 더 이제 정치에 도전할 기회가 있다. 본인이 그렇게 생각 이제 하고. 그것 때문에 대구시장을 지금 나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은 다음 대선도 TK의 확고한 지지를 받는 사람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인은 판단하고 대구로 가서 거기 가서 이제 시장이 돼서 4년 동안 이제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힘도 키우고 또 대구 지역, TK 지역의 민심을 이제 자기가 잘 이렇게 모아 놓으면 다음에 한 번 더 기회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뭐 자꾸 서울에 갔다가 또 대구시장까지 하는 거 아니냐, 욕심내는 거 아니냐 이러는데 본인은 뭐 아주 결연하게 그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될지 대구 시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렇죠. 그게 관건인데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는 차기 또 국회의원 출마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다고 국회의원 안 오고 이제 물러나 있으면은 자칫하면은 잊혀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구시장이라는 것을 발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자기의 영향력이랄까 이런 것을 발휘하는 그런 디딤돌로 삼겠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인천만 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인천은 민주당의 박남춘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의힘에서는 새로운 인물은 그렇게 드러나지를 않고 유정복 전 시장, 안상수 이분도 또 전 시장이죠. 지난번 경선에도 나왔었습니다만은 문병호 전 의원, 이학재 전 의원 뭐 이런 분들이 지금 거명이 되고 있는데 전현직 시장의 대결이 아닌가 박남춘, 유정복 이렇게들 관측은 현지에서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남춘 씨가 경력을 보니까 재물포고등학교 나오고 행정고시 출신인데 그렇죠. 또 노무현 그 청와대에서 국정상황실장도 하고 나름대로 이 유능한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버티고 있는데 유정복 씨가 같이 그때 붙어서 졌으니까 이제 다시 재대결을 할 것 같고요. 안상수 씨도 요즘 보니까 여기 가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안상수 전 시장도 지난번 경선에도 나오고 또 저 대장동 가지고 이 뭐 망치 들고 다니면서 퍼포먼스도 잘 했습니다만은 이분도 연세가 좀 있으셔가지고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여러 다른 지역들도 지금 이제 한참 이렇게 출마를 모색하는 분들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4월 들어가면은 뭐 한 두어 달뿐이 안 남았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문제가 정가의 최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예.